전립선 암은요, 예후가 좋고 또 생존율도 높아서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단은 전립선 암은 아주 그 진행이 느린 암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뭐 완치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기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 역시 뭐 다른 암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진행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암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에 따라서 그래서 치료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실까요? 일단 전립선 암이란 일단은 그 전립선 안에 있는 비정상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악성 종양이 되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전립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로 그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표인데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8년도 자료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위, 폐, 대장에 이어서 현재 네 번째로 많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연령대별로 보시게 되면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에서 보시게 되면 전립선암은 폐암에 이어서 2위로 가장 남성암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 암의 발생이 어떻게 최근에 변화되어 왔냐 하는 표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그 남성암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위나 폐암, 대장, 간암 모두가 최근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립선암은 현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국제 비교표인데 원래 미국이나 영국 등 이런 서구에서는 전립선암은 뭐 다른 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1위의 남성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등 이런 아시아권 지방에서는 뭐 일본 4위, 한국 몇 년 전에 5위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부터 남성암 4위로 한 등급이 올라갔고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점차 증가할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그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또 지방도 많이 섭취하는 게 한 원인이고 네. 그다음 또 한 개가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이 찾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한 개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활발히 시행함으로써 과거에는 전혀 못 찾았던 이런 전립선암을 많이 네. 찾아내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노화 내지는 또 적극적인 어떤 건강검진 외에도 전립선 암의 또 원인들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가장 큰 왜 생기느냐 하는 거는 뭐 다른 암도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전립선암의 한 9% 정도는 이런 가족력, 뭐 나의 아버지나 나의 형제 이런 가족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 역시 이렇게 뭐 동물성 지방이나 육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암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뭐 흡연을 한다, 음주를 한다, 또 이렇게 비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암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렇다가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지고 오줌이 잘 안 나온다, 소변에 피가 나온다, 또 오줌이 샌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조금 진행된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이게 암이 더 진행되어서 전이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특히 뼈로 잘 가는데 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주로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이된 부분이 척추신경을 눌리게 되면 신경마비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증상 없이도 진짜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예, 간혹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이가 가도 뼈가 무조건 다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르신은 전혀 문제 없이 왔는데도 상당히 진행된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특히 오랫동안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뭐 네. 승마 선수, 사이클 선수분들이 이 전립선 질환에 좀 취약하다는 말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직업군에 따라서 그런 요인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예전부터 이런 뭐 오래 운전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찾게 되고 또 그런 직업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그런 분들에게서 이런 배뇨 증상, 방금 말했듯이 폐색 증상이나 자극 증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앉아 있는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70%에서 배뇨 장애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배뇨 증상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분들에게서 무슨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전립선 암을 나타내는 PSA 같은 전립선 표지제가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그 객관적인 지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현재 그 배뇨 증상은 나타나지만 암과는 특별한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직업군 같습니다. 네. 전립선 암이 의심이 돼서 비뇨의학과 찾으면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립선암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전립선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는 선별검사. 두 번째는 전립선암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확진검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선별검사는 직장 수지검사,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거나 아니면 주로 대부분은 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PSA, 건강검진을 통한 PSA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것은 결국은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방금 말씀드린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보시면 이것은 전립선 암에서만 증가하는 피수치는 아닙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암이 있거나 또 전립선에 자극을 줬거나 모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정상치는 남성들에게서 3나노그램/ml 미만인데 이것이 4에서 10으로 올라갈 경우는 암일 확률이 20에서 30%라고 하고, 또 이게 10보다 올라갈 경우는 거의 반수 이상에서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으로 반드시 이 PSA를 측정해 보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립선 건강지수 파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PSA가 암을 100% 진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율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검사인데, PSA보다는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 가지고 암을 100%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직까지 단점이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지금 막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PSA나 파이를 해보고 내가 전립선 암이 조금 걱정이 된다 했을 때 암을 확진하게 되는 것은 전립선 조직 생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서 거기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전립선 조직을 취해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는데,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시행하던 초음파나 CT에 있어서는 이게 암이 있다 없다 여부를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립선을 저렇게 바늘로 무작위로 12군데를 찔러가지고 그 부분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MR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MRI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나쁜 전립선암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MRI를 시행하고 나서 MRI에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을 초음파와 퓨전을 해가지고 초음파와 MRI를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부분에 정확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립선암을 조금 더 많이 진단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립선 암을 진단하게 된다는 건 결국